우선 여러분들이 한 해 농사 지으시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씩 해보는데 이 농사일이 옛날 같지 않고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박수 힘차게 한번 칩시다. 네. 이 박수는 왜 하느냐면 사람의 손마디에 모든 신경이 있어서 잠도 깨고 내 건강도 해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하려합니다. 저는 교육을 끝나고서 꼭 시험을 봅니다. 물어봅니다. 네, 물어봐서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 있으면은 그분한테 꼭 물어볼 건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않고요. 여러분들 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박수 소리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시고 날 때는 야 강의 재밌게 잘 들었다 하면은 박수를 치시고 에라 작년보다 또 못하다 교육이 재미없었다 하면은 박수 안 쳐도 돼요. 그래 제가 알고 가죠. 예. 그러니까 박수는 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박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제목 썼죠. 위에 53주년이나 썼어요. 강산이 5번 벌린 동안 이 교육을 매번 했어요. 매년. 예. 이만큼 강산 5번 벌렸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세월과 함께 했어요. 세월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저기 뭐랬어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추를 재생산하셔야 한다. 모든 농산물은 저도 과거에 오디뽕나무도 심어보고 다 했는데 심고 난 뒤에 그냥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팔로가 없으니까 허다만 하더래요. 농사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 내가 생산해서 팔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돼. 더 오버하면 절대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내가 팔 데가 없다. 하지 말아야 돼요. 애물단지거든요. 애물단지. 애물단지예요. 지금 모든 농산물 애물단지 돼버렸어요. 변호사도 조금 올랐는데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애물단지.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는 논이나 밭에 이렇게 창고에 잔뜩 있었으면은 든지가 든든했어, 마음적으로. 그럼 창고에 지금 쌓여있으면 고추 쌓여있으면 못해요. 애물단지, 애물단지. 이거 얼마 주고 팔아 처먹이 하나 이거 걱정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인 있는 농산물. 내가 고추 농사 칠 때 가져갈 사람, 팔로가 있는 사람만 고추 농사 하셔야 합니다. 주인 없는 사람을 쳐야 애물단지래요. 왜냐? 고추 농사는, 노지고추는 10월달까지 관리해줘야 돼. 10월달까지. 길어. 그 10월달 동안 사람도 사야 하고, 따기도 하고, 말리야도 하고, 소독고, 약도 하고, 엄청난 손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소비자가 중요하다,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아이고, 어떡하냐. 예. 요 순서대로, 이게 쭉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고추 현장을 돌아보니까 작년도에 쭉 보면 여기 가운데 거 보면 물속에 잠겼잖아요. 잠겼으면은 이게 물속에 잠기다 숨을 못 쉬니까 고추 열매 과리라든지 탄저병 와서 이렇게 생기고 우측에는 이렇게 좀 시도 잘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물속에 잠기고 작년처럼 농사 짓기 어려웠다 이거죠. 응? 그리고 영권을 보면은 이게 가장 보면 제일 중요해요. 작년에도 농장을 직거래 하신 분들은 부르는 대로 가격을 받았어요.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신용, 신뢰. 내가 신용 있고 신뢰 있고 팔았으면은 더 받아도 사갔다 이거야. 근데 신용 없이 뭐 그날 기분에 따라 남의 거 농사 짓는 법 수입해다 하다 이것저것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저 가격을 못 받았대요. 앞으로는 농장 직거래 하려면은 모든 직거래 하려면 신뢰, 신용, 소비자와 신뢰 문장 쌓아들어가다가 소비가 된다 이거죠. 신뢰가 없으면은 농산물 가격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갖고 나서 고추 가지고 가서 집 나가는 순간부터 고추 가격이 올라가질 않아요. 나가면은 다 시장 상인들이 그냥 후려쳐버려요. 왜? 중국산 고추도 있고 뭐 어쩌고 핑계대고서 흠적하다 얘가 깎아진다 얘가.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도시 사람들이 5,000면 오늘 가려고 하는데 거기 아무개 고추 농사 참 잘 졌어. 야 거기 가서 그 집 거 사야 돼. 그렇게 물어올 정도면은 이거는 이 고추 농사 재밌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여러분들 농민신문 보잖아요. 농민신문에 가장 보여야 할 게 뭐냐? 가격 시세를 봐야 돼. 가격 시세를 모르면은 맨날 썩는다 이거예요. 소비자들 중개상이 이렇게 와서 얼마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농민신문에 보면은 건고추는 얼마나 가격이 세요. 그 이상을 받아야 돼. 최소한도 속지 말아야 한다 이죠. 제가 과거에 출장 다닌 거 보면은 내외지간이 가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격을 모르고 팔아가지고 돼요. 그래서 농민신문에 하는 가을동 시세는 꼭 알아봐야 한다 이거지. 여기 보니까 네. 그래서 작년도 고추 짓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탄저병. 예? 탄저병.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탄저병. 이거 물음병. 물 차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 이런 증상. 바이러스 총체벌레 바이러스 이런 거. 이런 거 어려운 거 있었어, 작년에. 이렇게 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량 같은 원형 방지도 파종같이 없었고. 종종 이런 전화도 와요. 저런 병 걸렸는데 그거를 나중에 갈아서 고춧가루용으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참 곤란하죠. 참 그렇다 이게 이런 것도. 근데 어쨌든 이런 총체벌레 칼라병이 유행했다. 해충, 담배매 진딧물 위에 이런 게 피해라서 있대요. 여러분들 그 진딧물 그래서 개복숭아라든지 주변에 개복숭아나 복숭아나무라든지 어떤지 진딧물 많이 끼는 종류가 주변에 있으면은 이게 이 꽃이 중사 짓기 참 힘들다요. 예를 들어 뭐 매실나무 같은 진딧물 많이 끼잖아요. 과감하게 안 따고 안 뜨면 과감하게 피워버려요. 고추 농사를 위해서. 그런데 뭐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매실나무를 관리 잘해 진딧물 안 끼게 하시던지 애물단지는 없애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칼슘 끝으로 이렇게 영양비 오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간염들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글자. 뭐가 있어요? 고추 생리질장에 15도 30도 이상. 저 때는 15도 이하는 모든 작물이 싫어하는 온도다 이거지. 15도 이상 되면 보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든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30도 이상이면은 그 수정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열대야가 지속된다고 보면은 노지고추는 이게 참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참 그렇대요. 30도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고추 생리적장에 15도 이하에서 30도 이상은 매우 중요한 거다. 그리고 작물은 모든 꽃은 작물이 됐든 모든 게 오전에 활동을 많이 한다. 오전에. 그래서 꽃이 피고 이런다 이거죠. 여기 생육 온도가 있습니다. 생육 온도. 그래서 보면은 개와 착과 아까도 있는데 내가 꽃을 심었는데 봄 되면 고추가 다 떨어져요. 그죠? 우수수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고추는 몇 개 정도 열게끔 돼 있어요? 아까 넘어갔나? 일단 어쨌든 그 끝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거름기가 부족했을 때, 내가 고추가 연락 오는데 이 거름기가 들어올 때. 두 번째, 꽃이 많을 때, 내가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상 많을 때, 그리고 또 수정이 안 될 때, 이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보니까 왜 이거 입고 눌리냐 맨날. 여기 보면은 내가 가서 해야겠네. 여기 보면은 이거 여기 이게 개와 꽃이 피고 열매가 될 때, 요 정도 맞춰야 한다 이거죠. 그 열대야 증상이 나오면은 꽃이 안 피고 과가 안 된다는 뜻이. 이게 18도 20도. 요 재배 기간. 고추를 잘 농사 잘 지려면은 요 정도는 요 온도는 맞춰줘야 한다 이죠. 요 온도. 예? 낮 온도는 요 정도 맞춰지고 20도 이상이면은 고추가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 예? 밤 온도는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예? 정식할 때 밤 온도 요거 이해하는데도 그냥 놔둔 사람 많이 있어요. 비닐 안 덮은 사람, 비닐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들. 네, 돼요. 이거 이상 돼야 한다. 15도. 예? 재배하는 단계, 요 기간을 잘 맞춰줘야 고추 수확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간 기온, 이번 야간 저온이 5도 이상 되면은 착과율도 안 되고 열매가 안 맺는다 얘기죠. 30도 이상 되면은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공기 온도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중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내가 늘 영동기획할 때 강의하는 사항인데요. 광합성 작용.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햇빛이 필요하고 작물이 가장 활동적일 때가 오전이다 이죠. 오전에. 고추도 꽃이 수정하고 되는 시기가 대부분이 오전에 이루어진다 이게요. 여러분들 거름질 때 어느 때 주는 게 좋으냐? 어느 때 주는 게 그거 같아요? 오전에 주는 게 좋다. 오전에.
가급적이면. 오후부터는 작물이 자는 시간이다. 자는 시간. 바뀌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에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청국성. 고추는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추가 이렇게 보면은 그 두둑이 위에만 있어요. 두둑 밑에 내려간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많지가 않아요. 두둑만 위에 살짝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물을 때나 과습할 때 모두 약하다 이거지. 여러분들 장마가 진다고 하면은 고추농사 잘 지시는 분들 가 보면은 고추밭에 가면은 수분기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근데 그 장마 진다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물질 때는 거의 병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 이제. 병에 의해서. 그래서 장마가 진다면 약간 물을 대서 토양 속에 고추 도랑이 이렇게 물기가 있어야 피해를 덜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물속에 잠기면 이틀 동안 잠들면은 완전히 이렇게 이게 나무 작물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물속에 잠기면은. 습해. 장마 진다면은 물 잘 빠지게 해주는 게 기술이다 이거지. 예? 이렇게. 예? 토양은 그 어떤 식양토, 그러니까 모래가 약간 섞인 토양지에 재배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예? 이게 토심, 뿌리 내려가는데 50cm, 100cm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 뿌리를 이렇게 그 깊이 해주는 게 기계가 있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쉼터 파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계를 갖다 쓰시면은 이렇게 땅을 더 깊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트랙터 부착용인데 그 혹시 토양을 이렇게 더 깊이 가려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쉼터 파쇄기 갖다 이용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 작년에 고추 심은 거 기억하시는 분 아세요? 작년 고추 뭐 심었나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는가요? 예. 예. 요즘 제가 가서 출장 가서 작년에 올해 고추 농사 뭘 넣어서 재미를 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제가 떠들고 다니니까. 예? 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 예? 고추는 여러분들이 품종을 정확히 알아서 달력이나 어디다 적어 놓으셔야지 가을쯤 재미봤다 하도 그때 기억 이미 늦어요. 그래서 그놈이 잘 됐으면은 다음에도 가급적 그걸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신품종 나오면은 그 남은 게 신품종 심었다? 그 집을 가서 보셔서 관찰을 같이 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고추가 뭐 좋은 품종, 신품종 했다 해서 그놈이 100% 여러분의 도움을 100% 작물 여건이 좋은 여건, 거름이라든지 뭐 햇빛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게 도와줄 때만 그 기능을 해줄 수가 있지. 모든 여건은 작년과 똑같이 농사지면서 신품종 갖다 심으면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도 바꿔야 한다 해요. 방법도. 거기에 보면은 고추 씨앗 봉지를 보면은 고추 씨앗 뒤에 다 설명서가 써 있어요. 잎분적인 특성은 어떻고 언제 빨리 크고 크기는 어떻고 다 그리고 병은 어떻고 다 설명이 돼 있대요. 근데 요즘 농촌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해 버려. 왜? 씨앗 다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내가 왜 그거 안 보이는 거 보려고 노력하냐? 그거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보셔서 그 품종에 맞게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옛날 했던 기존 방법은 똑같이 해가면서 이 고추농사 잘 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 품종 개발하는 거는 그 자기가 좋은 조건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재배해서 그런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방법을 이게 개선을 해야 한다 이거지.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품종에 강한 품종이 요새 많이 나와요. 예? 칼라뼈, 탄저병이 강한 품종.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칼라병이나 탄저병이 강한 품종이 있다. 그게 그럼 어떤 품종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중에 가보면 책자에 보면은 회사별로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거. 그런데 그 회사의 자신감을 갖고 선전하는 품종이 돼야지. 선전하는 품종. 농민신문에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예, 한번 농민신문 보시면은 품종에 대한 관한 건 자세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병에 강한 거. 병에 강한 걸 선택하여 농약을 들어온다 이거지. 병에 약한 거 심으면 농약을 많이 해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병에 강한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사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 선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응? 그 책에도 있을 거예요. 책에도 이게 책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예. 고추 농사가 왜 어렵냐? 재배기 10월 달까지 노지 고추는 10월 달까지 관리해야 한다. 80일 동안 길다 이거지. 여러분들 고추 노지 고추는 언제예요? 2월 달. 여러분들 작년 설이 언제 했어요? 2월 달에 했어요. 제가 교육할 때 2월 달에 하라 했어요. 그 작년 설날 이때쯤 뭐 봤으니까 나 이때 해야겠다. 이번에 언제예요? 설이?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파종해버리면 육묘 기간이 길어가지고 나중에 고추모가 커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지. 내가 언제 심을 건가? 언제 심을 건가를 계산해서 요 80일 내지 90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노지고추 계산하면은 요때가 된다 이거지. 작년 술 생각하시고 고추물을 분다지 이렇게 하시면은 실패를 하는 게 높다 이거 실패를. 예? 또 도양되고 비가림 일찍하고 이렇게. 좋은 고추는 고추 좋은 고추를 심고 싶은 분들은 어떤 고추가 좋냐? 그 10 내지 10cm 그 정도 짬 나간 거. 그리고 꽃이 피어 있는 거. 꽃이 피어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고추 가져갈 때 고추 잎대기가 오글오글 한다든지 뭔가 이상하다든지 그럼 심지 말아야 한대. 심지 말아야 한대. 그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면 그런 고추는 농업기술자한테 가면은 그 바이러스 검정 기구가 있어요. 잠깐 설명했지만은 검정했어요. 검정해서 안배가 이상 바이러스가 이상 없다. 심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또 가져가는 사람들 설명, 생산하시면 뭐라고 하냐? 이거 날씨 추워서 오그라든 거예요. 갖다 심어놓기만 하면 쫙쫙 펴져.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쫙쫙 펴지고 잘 된 놈만 갖다 심어야 돼. 잘 돼요. 예? 그리고 할 때 뭐 해야 이게 품종 이름을 알고 가야 돼. 품종 이름. 그냥 남는 거 갖다 심는 거 대민족 안 좋고 이러면 끝날 때까지 내 애상만 받쳐가지고 어렵다 이거예요. 품종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 알면 뭐냐? 이게 하우스 꽃인지 터널용인지 노지꽃인지 구분이 돼야 돼. 알아서. 근데 노지꽃을 하우스에다 갖다 심어. 환경이 좋으니까 이게 더 잘 큰다 이거예요. 꽉 차게. 그 맞는 그 품종을 심어야 한다 이게. 네. 그래서 고추 아까 있는 대로 아까 나온 대로 11개 정도 10개 11개 정도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개화되고 한 10cm 15cm 정도 큰 놈 그런 놈을 딱딱만 놈을 갖다 심어야지. 만약에 꽃도 안 피고 그런 놈 갖다 심으면 어떻게 돼? 도장이 돼. 쭉쭉 크기만 한다. 왜? 양분이 밑에 받쳐져 있기 때문에. 꽃이 열고 고추가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그 일을 낳는다 이거지. 이게 그런 것들을 해줬습니다는 얘기가. 이거 다 거기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가끔 사고 나는 게 있어요. 사고 난 게 뭐냐? 보일러물 빼주시는 분이 있어. 예? 물을 키는 과정에서 보일러물, 따뜻한 물 주라니까 따뜻한 물 준 거야. 그러니까 데쳐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뜻한 물 주면 안 되게요. 가끔 사고 난다니까? 따뜻한 물. 어떤 물이냐? 여러분들이 물을 만졌을 때, 야, 저 찬기운이 가셨네? 요런 물을 갖다 물을 줘야 한다 이거예요. 요런 물. 따뜻한 물, 20도가 따뜻한 물 아니에요. 가끔 보시면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손이 들어가서 찬기운이 가셨네. 이 정도 물을 대시한대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중복된 얘기라 그거 얘기는 안 하고 여기 위에도 그래서 저 위에 있죠. 위에 보시면은 얼마? 이것도 여기 보면은 담배 거꾸로 맺놨다. 이게요? 누구 있어? 내가 알려야 돼. 내가 그냥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저기 물 줄 때 물 주는 요령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주는 요령 되도록이면 오전에 줘라. 오전에 주는 게 좋다.
한 번에 밑까지 충분히 내려갈수록. 그 너미 집 가보니까 점심때 또 주네? 나도 가서 또 줘야 하나?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온도 관리 잘 하시고, 예. 육묘 후기 중기. 내가 보니까 꽃은 뭐 왜 실패가 많이 하냐? 너미 집 거고 내 거 비교하니까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너미 집 거 보니까 내 거 똑같이 했는데 생육성이 좋아. 그랬더니 그럼 내 거는 덜해. 그럼 모두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요소 타서든지 사중복비를 타서 준대요. 그 주는 건 좋은데 뭐냐? 과하게 주지 말라야지. 과하게. 정량을 줄여야죠. 농약도 하라는 대로 줘야 된대. 이거 많이 줬으니까 많이 효과 나지. 절대 아니라 이거지. 저기 먹는 만큼의 전량을 그 양을 정해서 줘야 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전년 원상 저기 보는데 꽃은 뭐를 맡겼다든지 뭐를 맡겨서 켜달라고 할 때는 저 그림처럼 깨끗하고 저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저런 것들을 설치해서 충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해 드리는 이런 시설 좋은 데다가 하셔야 된다 이제. 하셔야 돼. 맡길 때 가봤더니 막 길거리 뭐 풀도 장뜨거고 뭐 농약분지 돌아다녀서 쌓고 비료포대 따로따로 있고 그런데 절대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시설 깔끔하게 했던 데 이런 데 맡겨서 관리해야 한다 이제. 그래서 이 전용도사 시설 장치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충이 벌렸나 안 벌렸나 붙어냈나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농가한테 맡기셔야 된대. 네?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그 저온에 피해 난 거 그게 습해 나가지고 노란해가지고 남보다 일찍 문 열어주고 남보다 늦게 닫고 물은 저녁물에 심심하게 또 한 번 주고 이게 습해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고농도 비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양제를 주든 비료를 주든 육무 기간에는 더 많이 주면 안 된다. 그걸 쳐다간다고 비료값 쳐다간다고 뭐 하시냐? 복합 비료 녹여서 주시는 분들 있어요. 요소도 그냥 잘 안 녹는 거. 요소도 녹인다 녹여지질 않아. 어떤 물로냐? 찬물로 하기 때문에. 예? 찬물로 해서 일단은 따뜻한 물로 녹여서 그다음에 찬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대충 그냥 벗고 탔으니까 갖다 주고 녹지도 않은 맹물 또 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것들.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많이 줘서 이게 문제. 많이 줘서 주라는 대로 안 주고 가지고 많이 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입꽃병이라는 거, 잔뇨병이라는 거, 그 벼농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온도가 너무 낮고 산투가 너무 과습하고 맞으면 찝찝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찬물, 따뜻한 물 주라는 얘기 아니야. 내 손에서 손이 만져가지고 찬기의 가신물 그런 물을 줘야 한다 이지. 바이러스 이렇게 꽃은물을 너미집 거 갖다 심는데 꽃은물 사진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건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 가져갈 때 하시는 말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날씨가 추워서 오그라드니까 갖다 뿌리만 잡히면은 펴진다. 이거 아니에요. 가서 저런 상태가 의심된다. 그러면은 노건기술센터에 가서 바이러스 검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심으시라 이거지. 제가 언젠가 과거에도 어떤 분이 진짜 가서 보니까 팔으면 안 될 건데 돈 안 받더라고 갖다 그냥 심으라고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고 길거리에 갔다가 이게 쏟아붓고 가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아깝다 갖다 심었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바이러스 일단 걸리면은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절대 심으면 안 된다. 힘든물 이렇게 아까 노란 거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뭐 이게 붙여놔가지고 온실내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해놓은 데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렇게 벌레가 다 잡혀요. 이렇게 보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농장주가 얼마나 꽃순매를 정성 있게 관심 있게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얘기 중에 좀 틀렸다 아니다 하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 오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여기 귀중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용성인비 한 벌밖에 안 줘요. 이건 이 비료는
미끄럼용에 중간적으로 주면은 쌓여. 인산질 비료가 소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산 인비는 이거는 미끄럼용을 한 번만 주시한다. 그리고 여기 고토 석회, 이 석회라는 거 꼭 내셔야 돼. 왜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네? 바이러스 피해라든지 주려면은 요 석회 꼭 내셔야 한다 이게. 네? 그래서 요 퇴비, 여러분들 퇴비 있죠? 퇴비, 가축분 퇴비 이장을 통해 신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거를 과거에 내가 영농교육 할 때는 어떻게 했냐? 막 1년 동안 쌓였다가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쉽지가 않아. 그래서 1년 동안 묵일 수 없잖아. 저 사다 놨는데 그냥 써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 갖다 놓으시고서 차로 이렇게 오시면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하얀 비닐이 있죠. 투명유리. 비닐을 폭삭 싸놔요. 뽀나가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더 후숙돼 가지고 밭에 있는 쓸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하셔야 한대요. 그 작업을. 예? 가축분 퇴비는 바로 내면은 바로 쓰면은 이게 허가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사고 칠 수가 있다 이거지. 덜 발효되는 거 이게. 이게 안전하게 쓰려면은 이렇게 그 팔레트 상태를 받은 놈을 이게 하얀 투명 비닐로 이렇게 싸매서 한 달 정도 놔두다 드시면은 더 완숙한 퇴비로 되니까 사고도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고추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늘 강의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볏짚. 지금 이 길거리 보면 다 볏짚 다 묶어놔가지고 고추 농사 지실 분들 볏짚이 없어. 볏짚은 꼭 있어야 돼. 왜냐? 볏짚은 역할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내면을 이게 뭐랄까 숨쉬게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숨쉬긴 공간 이런 걸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볏짚을 안 내고 그 상태에서 또 하신다 이거예요. 올해도 고추 농사 매입을 하려면 내가 진라가 맘먹으면은 볏짚을 꼭 마련해서, 그럼 볏짚을 어떻게 내냐? 지금쯤 해야 한다. 지금부터 볏짚을 내고 요소 300평당 6kg 정도 내서 이게 로탈 작업 해가지고 수십 번 해야 돼. 그래야 부서지고 볏짚도 썩고 그래야 돼. 네? 퇴비도 내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퇴비만큼은 여러분들이 준비한다. 볏짚 같은 거, 가축분 아까 얘기했죠? 가축분도 이렇게 이거 바로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얀 투명 비닐을 덮어놨다가 더 발효시킨 다음에 쓰셔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고추는 빌어주는 요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번 정도 들게 있죠? 4번 정도. 4번 정도. 예. 그래서 지금쯤에 석회도 넣고 퇴비도 넣고 노타 작업해야 돼. 전라도 같은 이런 데 가보면 임실 가보면 볏짚을 내가지고 노타 작업을 수없이 해놔. 왜냐? 고추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가스 발생이 된다 이제. 가스 발생. 이거 화학비료가 같이 섞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다. 응? 저 염화가리는 염화칼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염화가리는 이게 고추를 이렇게 크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 크게 해주고, 그리고 염화칼슘은 열매가 열린 상태에서 그걸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염화가리는 3번에 나눠서 준다 이거지. 3번에. 심고 난 뒤에 그 작황을 보면서, 작황을 보면서 잎새가 노란하기 전에, 노란하게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미 이거는 배고픔을 많이 느낀 상태거든요. 배고픔이 느끼기 전에 주셔야 한다 이제. 고추를 많이 땄다, 출마했다, 그럼 많이 주셔야 한대요. 이건 교과서적 내용이에요. 교과서적 내용. 땡겨서 줄 수도 있다 이제. 예, 고추 턴널 재배, 감는 심는 간격 나와 있어요. 이게 심는 간격. 내가 여기 한 고추 300개 이상 심으신 분, 두 분. 그럼 나머지는 더 많이 심는 거예요? 더 적게? 이거 참 몇 분 안 되네. 많이 심어요? 3,000개 이상. 3,000개 이상.
자, 몇 분 계시네. 제 책임이 큽니다. 예? 예. 요거 있죠, 요거. 예? 이거는 이미 요 오른쪽에 있는 거 투명 용기를 구멍 뚫어지 옛날 터널 재배했던 거. 요거는 지금 안 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요렇게 된 거. 그리고 고추 심는 간격.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토질에 맞는 거를 해야 돼. 토질에 맞는 거. 갖는 폭, 두둑 이거는 내 토질에 거름이 많으면은 총총 심고. 중요한 건 뭐냐? 농약을 들어야 한다. 소비자는 농약을 들어야 한다. 소비자를 들려면 좀 먹을게. 약을 들줄 수 있게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돼야 햇빛이 잘 들어야 잘 익고. 농약을 해야 자유롭게 왔다 갔다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돼요. 요 간격의 길이는 이렇게 하시는 게 돼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보면은 세 가지 방법에 줄리 떼서 이렇게 묶는 거. 응? 지금도 제일 밑에 거 이거예요. 요걸 많이 해요. 요거. 응? 꼬치가 왜 클까? 묶어놓으니까 그래. 묶어놓으니까 위에 뻗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좀 많이 눈에 띄어요. 망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갈래. 최고 천양군이나 인근 시군에 가보면은 요게 많이 보여. 이게. 예? 요게 Y자형. 응? 왜 Y자형을 했어요? 이걸 왜 이런 형태가 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익음도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병도 덜 발생하고 통풍이 잘 되고. 예? 그래서 저기 Y자형을 재배하려면은 고추는 어떻게 심어야 하냐면 고추 두둑대를 일자형으로 심으면 안 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Y자형을 심어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로. 예? 일자형을 심지 말고. 예? 이렇게 Y자형으로. 이렇게. 이게 청양군이나 이런 데 인근 시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과수원도 배나무인가 Y자형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막대 이렇게 된 거. Y자형으로. 예? Y자형. 이게 새로운 여기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청양군이나 인근 시군 가면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이거 이런 형태로. 그래서 심으려면은 이 방아다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형으로 심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Y자형 만들 수가 없거든. 이게 방아다리 형태로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심어져야 한다. 그래 Y자형을 할 수 있다. 호랑이, 볏짚, 차광막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냐 여기서 잡초, 제초제. 모든 농사에 시민들도 도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제초제 때문에 제초제. 예? 제초제를 막 방지하기 위해서 볏짚이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비닐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잡초가 덜 나오고, 예? 어디에 여기 나온 데 탄저병, 역병, 가뭄도 예방되고. 가뭄은 이제 온도가 열대야나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 그 지온이 이렇게 상승되는 걸 억제를 해주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동영상 속에 가장 많이 뜨는 거 한 가지 이거예요. 이거. 응? 이거.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면은 꽃이 피잖아요. 꽃이 어느 정도 맺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꽃이 안 펴진 상태에서 완전히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두 손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흩어대시는 분들. 예? 그럼 꽃이 안 따시려고 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다리 위에 이게 많이 번졌을 때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방아다리는 꽃이 딸 부분이 생긴다 이거지. 이것들이 있어야. 생육상황을 보면서 해야 한다 이게 생육상황. 예? 완전히 제거하면 안 된다지. 그래서 어느 정도 왕성이 될 때는 이게 싹 제거하시고 윗부분이 방아다리 윗부분 이런 부분이 꽃이 10분이 많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제거된다 이제. 이게 방아다리 윗부분이 생겼을 때. 그 전까지는 이렇게 큰 잎새끼를 남겨놓고 여기 속에 가지에 뜨는 거 이것만 해주셔야 한다. 이게 언제쯤이냐면 한 6월
중수쯤 될 거예요. 노지고추는. 네.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알식을 줄 때는 30일 간격. 관비는 한 달에 2번 정도. 물비를 줄 때는 이렇게 관수시설에서 줘야 한다. 이렇게.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기질 비료. 아까 던 볏짚이라든지 이런 가축분탭이라든지 어느 특정 유기질을 많이 내줘야 가뭄에 대한 견딜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밑거름은 60%가 나머지 웃거름을 잘 조절해서 줘야 한다. 그래서 고추는 보면은 내가 대과정이냐 중대정에 따라 그 대과정인 거는 저희 있는 대로 30일 간격을 주게 돼 있는데 더 좀 땡겨서 주셔야 한대요. 땡겨서. 예? 한 20일 내지 25일 정도 작황 보면서. 예? 책에 있는 데기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온 거 많이 나요. 예? 여기서 기름 거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추 심는다고 그 고추 가까운 데다 비를 팍팍 줘요. 한 수저씩. 그럼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왜? 뿌리가 다니까. 예? 양분이든지 거름이라는 것들은 작물이 좋아서 빨아가서 쫓아가서 먹어야 이게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고추 가까이 주니까 빨리 따라고 이렇게 가까이 주면은 다 시들고 병나게 돼. 그래서 구멍 뚫고 가장자리 이렇게 뚫고 주고 이렇게 헛걸에다 주고 이게 처음 줄 때 요거가 사이가 40cm 안쪽이면은 여기다 좀 큰일 나요. 여기다 주면 그 이상 심은 간격을 넓혔을 때 가운데 뚫고 줘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 멀리 되도록이면은.